지금 소추 범위가 그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주 국민의힘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아니 형사상 형사법에 내란죄를 빼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보고 한 건데 204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면 4표만 없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분의 2니까 뭐 5표만 없었어도. 그러면 국민의힘 중에서 그 찍은 사람 중에 나는 내란죄 포함 안 되면 원래 형사소추 안 하려고 그랬지.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많죠.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많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저 민주당에서 아니 옛날에 7,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는 여당이지만 그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탄핵 소추의 총괄을 맡으면서 소추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저 얘기하잖아요. 네. 8년 전 탄핵 때도 권성동이 소추사실 제작성하지 않았냐. 권성동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저런 논리를 들이대요. 근데 네. 재밌는 게 기억하시죠. 저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덕수 네. 대행이 임명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대행이 임명하냐. 네. 그랬더니 그때도 옛날에 2017년에 7,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권성동 당시 의원이 당시 그 소추위원장이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주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저는 뭐 농반 진반이지만 그렇게 권성동 의원의 어록을 그렇게 중시하고 하나하나 다 금과학적처럼 모실 거면 권성동 의원을 민주당의 무슨 총재나 대표로 모셔가면 어떻겠어요? 저는 물론 이거 농반 진반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금과학적으로 할 거면 최근에 권성동 의원의 이 관련된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이 있죠. 한번 아까 준비한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거를 민주당이 한번 잘 경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국가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옛날 말하고 지금 권성동 의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하는 건 알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옛날에 권성동 의원 말씀을 지금 7년 전 말씀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가져다 쓸 거면 지금 말씀을 지켜라. 네, 지금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권성동 의원 말씀 그렇게 떠받들 거면 지금 말씀을 떠받들어라라고 좀 이렇게 비아냥 걸어도 솔직히 민주당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편의주의적으로 자기한테 그러니까요. 좋은 것만 뽑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때 그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해서 임명됐죠?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 우리 권한대행이 임명했었죠.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그때 민주당에서 뭐 추미애 당시 의원 그럼 또 누구였죠?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와서는 왜 빨리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상호 추미애 등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이제 와서는 왜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된 게 결국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재를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동안 임명을 안 한 거 아니고 추천 안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헌재 마비시켜놓고 이쪽에서 탄핵 소추로 기관장을 묶어서 여기 던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 불장난하고 싶어서 그 3명을 우린 2명 우리한테 권한 안 주면 절대 동의 안 해줘. 나는 안 해줘. 이러다가 헌재를 저렇게 마비시켰다가 뒤늦게 뜨고 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될 상황이니까 지금 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빡빡 우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자신들의 그런 그 이해관계와 편의주의에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몇 년 전에 누가 뭘 했고 그걸 따지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하고 해봐라. 반추해 봐야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내란죄를 제외하는 거 물론 이거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소추 범위에서 빼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 이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권유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 뭔가 헌재에서 이걸 좀 정리하자는 취지의 그런 게 묻어있던 거로 이해한 것 같고 헌재도 그래 뭐 왜냐면 형법상 내란죄 하려면 굉장히 시간 걸리는 건 명약관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헌재에서 이 부분은 그냥 빼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앞으로 큰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가장 큰 거는 실제로 이제 그 피의자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소위 피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그 법조계의 한 그 교수는 이게 시행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요. 행정법원에다가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세세한 거는 저희가 전문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거는 지금 우리가 항상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원칙대로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자꾸만 이거를 편법과 꼰수죠. 아까 얘기하는 권한과 요건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칙과 편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 편법이 사라질 텐데 원칙을 죽이고 계속해서 편법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원칙대로 당당하게 아까 다시 돌아가면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체포영장 발부할 때 판사가 거기다 쓸데없이 무슨 110조, 111조 이런 거는 개인적인 자기 법 해석을 왜 거기다 넣어서 또 그것도 뭔가 편법이거나 뭔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고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면 그냥 경찰이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공수처하고 둘이 뭐 짬짬이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오늘은 공수처에서 나 체포는 너무 어려워서 힘든데 체포는 좀 네가 하고 수사는 어떻게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헌재에서도 아니 소추가 형법상 내란죄하고 헌법 지킨 헌법 위헌까지 다 돼 있으면 둘 다 심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굳이 빼겠다고 하고 이 모든 게 모든 빨리빨리 대통령도 재판하고 빨리빨리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빨리빨리 대선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관련돼서 쓴 칼럼에는요. 신속보다도 신중한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좀 탄핵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받은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서 이랬다고 한다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우선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 중에서 대선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의 정치화라든지요. 또는 법 쪽에서 정치적 거래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가 결국은 사법부거든요. 이 사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원칙대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결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무죠. 의무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되게 정말 엄혹하고 산했을 수도 있는 1공화국 자유당 정부 시절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이 되게 힘들게 그러나 꼿꼿하게 지켜왔던 게 사법부 독립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군사정부 시절보다 요새 와서 더 많이 훼손된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그렇고 지금 사법부가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독립의 믿음을 덜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한 두 인물의 하여튼 이 번민 두 인물의 사고의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한 사람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뒤는 미리 말씀드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재 또 뭐 고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선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이나 경호처에 지금 엊그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어요. 이 영상까지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그 입장문을 보니까 위법한 영장을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걸 안 막으면 내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형사법 110조, 111조에서 뭐
뭐 공무상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예. 비밀을 조하는 그렇죠. 보안 보안이 필요한 필요한 쪽에서는 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색영장도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그럼 그 수색영장을 체포영장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막는 거는 이제 경호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나의 아주 굉장히 그렇죠. 임무다라고 예. 어떠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소신껏 예. 내가 이 맡은 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있는 뭐 거죠.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한다 그런 그래서 얘기도 이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이 정리가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따지면은 권한이 없는 쪽에서 불법 영장을 하는 거는 인정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권한이 있는 그 경호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게 또 충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이 위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 그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호처장이 그러면은 자 체포하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군인대에서 이건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해도 법적인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해가지고서 하나요. 일단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판단은 결국은 저는 사법적으로 예. 판단을 내려지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예. 여하튼 그분은 자기의 직무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준 경호처장 그 입장문을 정리하면 그거더라고요. 결국 딱 두 개인데 경호처는 뭐 보수지 뭐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나는 경호처는 그냥 대통령이라는 경호 대상을 지키는 조직이다.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은 어쨌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다. 맞아요. 직무 정지될 뿐이지. 예. 그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 또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어쨌든 일리는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로 얘기 돌아가면 조금 더 당당하고 원칙에 맞게 그렇습니다. 흠결이 없는 그런 수사 과정과 체포영장 발부 그런 영장을 들고 왔으면 사실은 경호처도 그렇고 할 수 없죠. 또 다른 힘들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키겠다 하는 좀 강력한 강렬 보수 시민들 거기 가서 지금 참 뭐 밤에도 추운데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에 명분이 떨어질 텐데 사실은 그런 명분을 그렇습니다. 흠결이 있는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편법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원칙과 편법이라는 말을 쓴 게 예. 결국은 권한을 자기가 행사를 하면서 원칙을 안 지키고 예. 편법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게 법을 어기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대통령 경호는 물론 경호처가 네. 최근접 경호는 하지만 수방사의 55 경비단 그리고 서울경찰청 소속의 202 경비단도 관저 경호에는 관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은 초반에는 그래도 안에 그 경우에는 협조한 거로 알려져 있었는데 결국 지금 나오는 보도는 수방사 55 경비단도 영장 집행 불과 몇 분 만에 1차 관문을 개방해 열어준 거죠. 줬고 그다음에 크게 관여 안 했던 것 같고 이 경우에 서울청 소속 202 경비단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경호처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거는 이게 사실은 말을 안 들은 거 항명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또 군이나 경찰 쪽에서는 이건 뭐 위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어느 쪽 얘기가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하나갑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체포영장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체포에 실패했었죠. 실패했죠. 예, 예. 왜냐하면 그때는 당원들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막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들이 충돌한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제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동대를 거기다가 투입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대통령 있는 측에서는 부분들. 어쨌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 그런데 경호처도 국가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영장 체포영장을 지행하려고 했었던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사실 양쪽 다 무장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기관들끼리 예, 예. 충돌했다는 그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예. 이게
어두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있을 수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 다시 날 돌아와서 CNN 이런 데서 5시간 내내 아유, 그 중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미국의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친구가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딱 한마디예요. 예. 개판이네. 아, 그래서 나 또 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처했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가자. 어떤 예. 것든 간에 원칙대로 기본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요 예.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뭐 항상 아까 얘기한 자기 권한만 생각하고 예. 그리고 원칙은 안 지키고 편법으로 가고 꼼수로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뭐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3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 법률의 그 질서, 원칙적인 질서와 절차를 당당하게 지켜야죠. 그게 뭐 제가 볼 때 아주 그렇습니다. 근거 업적 우리 같습니다. 큰 교훈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예. 우리가 촘촘하게 이제 뭐 기관을 만들 때라도 이제 공수처 완전 조속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정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이쪽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최상병 하나 제대로 수사 못하는 사람들이 예. 무슨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거냐? 역량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나름대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얼마나 논쟁이 많았어요. 예. 그것도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저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였죠. 그리고 예. 팀 바로 직전에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이제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냥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예. 예.